지하철을 포함한 우리나라 철도의 연간 여객 수송량은 37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철도 교통은 과연 얼마나 안전한 걸까요? 철도 안전을 주제로 제16회 국민생활과학기술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6회 국민생활과학기술 포럼 편리한 철도 교통 얼마나 안전한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남북철도 연결의 꿈이 현실로 한 걸음 가까워진 가운데 12월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는데요. 위원장께서 주관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생활과학 주최 측인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빠른 압축 성장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고속철, 도시철도해서 그리고 지하철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수송수단만 봐도 그 버스 시스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엄득종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안전실장이 철도 안전 현황과 정책에 대해 발제했는데요.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철도 안전 현황 및 정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철도 안전에 관한 어떤 사고 통계가 어떻게 좀 현재 추이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후반부에 국가에서 어떤 이제 철도 안전을 좀 더 안전하게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 이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엄득종 실장은 현재 국토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철도 사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철도 사고는 크게 철도 사고와 운행장애 두 가지로 분류된다면서 철도 사고는 다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운행장애는 위험사건과 지연운행으로 나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철도 교통사고는 이제 열차 사고라고 해서 이제 열차 충돌이나 탈선, 하재, 기타 이렇게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의한 여러 가지 사상사고 발생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철도 교통사고로 분류하고 있고요. 철도 안전 저희 공단에서는 철도 안전 이러한 철도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철도 안전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 운영기관과 철도시설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철도안전법이나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의한 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각 기관이 승인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1년마다 정기 검사를 시행하고 철도 사고나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는 운행장애가 발생한 경우 수시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전 대책들이 도시철도보다는 이제 고수철도나 일반 철도에 이어서 곽상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철도 안전대책 추진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발제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도시철도 운행거리가 고속철도나 일반 철도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전체의 54%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면서 관심을 환기했습니다. 도시철도는 고수철도와 일반 철도 중간의 안전성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그 발생 건수 기준이고요. 이제 발생률, 열차가 1km를 갔을 때 얼마만한 사고가 나느냐, 운행거리 대비 비교해 보면 도시철도도 한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승강장 자살 사고가 잦아 도시철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도어 설치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 지 2, 3년이 지나면서부터 도시철도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해 이제는 1년에 23명 정도로 일반 철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철도 안전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 우선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통계를 표준화돼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 철도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해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철도가 있는데 이런 통계를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꼭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발표하고 나면 꼭 사고가 일어나서 통계 발표를 좀 많이 못하고 있고 이런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국내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로 인식은 되고 있지만 여객수나 운행 곽상록 책임연구원은 대한민국 철도가 국제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여객수와 운행 밀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 요인도 많다면서 통계의 양면성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철도의 여객수나 국민수 대비 사망자 수는 매우 낮아 세계 1위 수준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1위라는 통계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좀 종사자의 안전성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이나 안전산업 육성이나 안전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국제 비교했을 때 현재 한 5년 평균 수치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한 3위 정도 다양한 지표를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서비스의 균형에 대해서 좀 정립하고 발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안전과 서비스의 균형 정립, 고속철도와 일반 철도 중심의 안전정책 보완, 안전 전문 인력 확충,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등에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종합 토론 시간에 거침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아마 철도 안전의 초석이 될 겁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철도 운영기관은 물론 학계와 언론 그리고 이용객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진근 국민생활과학자문단 교통건설안전분과 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부장, 박영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양회영 YTN 사이언스 기자,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고속철 철도산업연구팀장이 패널로 나섰습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 내에 높은 수준의 철도 안전을 이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는데요. 하지만 철도 운영기관 측이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대형 철도 사고의 원인을 인적 과실로 분석하자 토론 참여자들은 즉각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 철도 안전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도 이번이 한 3차, 한 10년 내외쯤 됩니다. 2005년에 철도 구조개혁을 하고 나서 시작을 했고요. 대부분의 최근 발생된 대부분의 그 대형 철도 사고가 인적 과실로 분석이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 과실로 나타난 거는 결과지 다시 말하면 표면적인 원인이지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고 났을 때 안내방송을 들은 승객도 있었지만 못 들은 승객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적 오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원인 분류로 보면 아주 방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철도 특성상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가 이제 중요한 아주 대형 인명이나 재산 피해로 이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안전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토론 참가자들의 의견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차이를 좁혀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운영기관과 연구기관 그리고 교통약자 계층 간의 철도 안전에 관한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토론까지 마친 이번 포럼의 발제자들을 직접 만나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발제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 발제 주요 키워드는 철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국가에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철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도시철도 안전과 그 어떤 문제점 그리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2003년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에 국내 안전이 어떻게 변화됐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야 될지 그리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략히 발표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투기 그 관련해서 그 비유해 주신 내용이 좀 재밌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측에서 전투기의 이제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총탄 자국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존에서 귀환했던 전투기의 총탄 자국을 쭉 분석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결과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였는데 총탄이 많은 쪽을 보강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총탄이 없는 쪽을 보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였냐면 총탄이 없는 부분을 보강하는 쪽으로 났는데 의외의 결과죠. 그 이유는 총탄이 없는 쪽은 결국 생존에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자. 이런 게 이제 됐고요. 현재도 우리가 지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갖고 있는 정보가 정말 안전 개선에 필요한 정보보다는 정말 안전의 핵심적인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4차 혁명 신기술을 통해서 좀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국민이 철도 안전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다양한 그 계층, 그러니까 이용객 측면 그리고 교통 약자 측면, 고령자 측면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운영자 측면에서 그 어떤 운영자 측면에서 느끼는 방향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리를 좀 자주 가져서 소통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통계상으로는 우리나라 철도 안전이 유럽의 선진국 수준까지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KTX 오송역에서 단전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이 철도 안전을 체감하려면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김하영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정기총회가 열리는 회의실에 나와 있는데요. 12월 7일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서 어떤 얘기 오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협회는 이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의실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는데요. 회원사 및 협회 관계자들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이 전반기 후반기에서 2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이제 이 전기차 관련 포럼이요, 국회에서. 그래서 아마 그거를 한번 그때 유심히 좀 보시면은 좀 좋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뭐 지금 전기차의 보급에 대한 것들은 여야 불문하고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이미 됐어요. 김필수 회장은 전기차는 이제 자동차 시장의 대세라면서 내년에 3만 3천 대 분량의 보조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 추경까지 생각한다면 4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보조금 금액 자체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본다면 최대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400만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이 전기차 시장 성장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올해는 테슬라의 모델3 국내 출시가 힘들었지만 내년엔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는 다양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협회의 상임감사 위촉식이 진행됐는데요. 상임감사직에는 박광칠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환경에너지타운 조성본부 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저한테 이런 또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박광칠 본부장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을 만나 소감과 활동 포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감사 위촉되시면서 이제 어떤 활동을 펼치겠다 하는 포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감사는 이제 그 협회 전반에 대한 그 활동을 감사하는 이치이지만은 아직은 우리 전기자동차협회가 열악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일부로 생각하고 협회 활성화, 나아가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량직조 평가까지 해서 1월 달부터 이날 사회를 맡은 이민아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사무국장은 협회의 2018년도 사업활동 현황을 보고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협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 친환경차 의무구매 평가 활동을 진행했고 동두천시 주유소 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전기차 비즈니스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열린 초소형 전기자동차 안전기준 및 인증회의, 전기차 해외 기술 규제 포럼, 광주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포럼,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도입에 따른 구매 규격에 대한 회의, 자동차 부품연구원과 마이크로 모빌리티 개발 전략 수립 클러스터 회의 등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협회의 수익 사업인 초소형 전기차 220V 전용 RFID 칩 공급 및 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발표했는데요. 협회는 협력업체인 팜큐버와 함께 르노 삼성자동차 트위지에 1,500개를 공급 관리해 4천여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서 향후에는 2륜차와 3륜차에도 전부 적용을 해서 더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미국과 중국, 독일, 영국, 태국 등 국외의 업계와도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내년에도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해외 기업과 교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후원으로 국회 전기차 리더스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협회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전기차 관련 정보와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정보 링크를 추가하는 등 홈페이지 개편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협회 활동 내역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올해 가장 큰 세미나에 대한 것들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타이밍이 좀 맞질 않아서 내년에 좀 활성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내실을 좀 기하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 자문이라든지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또 해외 순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은 아마 좀 더 협회 활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내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시장에서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요. 협회 측은 내년이 전기자동차 산업의 원년이 될 것이라면서 강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김하영입니다. 화이팅!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하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